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60대 후반 박순희 할머니가 딸의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린 채 차마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순희 할머니의 거친 손에는 8살 손녀 지우의 작은 손이 꼭 잡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거야, 지우야. 할머니는 잘못이 없어.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손녀를 품에 꼭 안았어요.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할머니의 품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6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걸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순희 할머니는 수도권 소도시에 사는 평범한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딸 미영이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순희 할머니의 일상에 이상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단장하고 다니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지쳐 보였어요. 아침 일찍 급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 저녁 늦게 피곤해 지친 채 돌아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동네 아파트 부녀회장인 김 여사는 순희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순희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 순희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눈에는 순희 할머니의 손목에 난 멍자국이 어깨를 움츠린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한 건 순희 할머니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평일 낮에도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할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작 미영이는 출근길에 혼자 급하게 나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침 안 먹고 가면 안 되는데.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나중에 먹을게. 아침마다 들려오는 이런 대화들. 순희 할머니는 손녀 지우를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였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지우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점점 의아해했습니다. 미영이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순희 할머니는 왜 혼자서 모든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5년 전만 해도 순희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순희 할머니는 그야말로 행복한 할머니였어요. 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며 가끔 손녀 지우를 봐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놀러 올게. 그때만 해도 지우는 주말에만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순희 할머니와 남편은 지우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지우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환하게 밝혔어요. 여보, 우리 지우 크면 뭐가 될까? 글쎄, 똑똑하니까 뭐든 다 잘할 거야. 할아버지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의 순희 할머니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활동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어요. 딸 미영이도 그때는 달랐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남편과 함께 지우를 잘 키우고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네 집에 올 때면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지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뭘 내 손녀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때만 해도 미영이는 효심이 깊은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이면 꽃을 사다 드리고 부모님 생신 때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드렸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도 건강했었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순이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 자식들도 잘 컸고 손녀도 이쁘고.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평온하게 늙어가면 소원이 없겠어. 그때의 순이 할머니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고 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남편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딸 미영이의 삶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행복한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그때 몰랐어요.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모든 것은 3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남편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동네를 찾아 나섰을 때 남편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후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이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함께한 반쪽이 갑자기 곁을 떠난 것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순이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딸 미영이와 아들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지만 순이 할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미영이의 제안이었지만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 집에 남편의 흔적이,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혼자가 된 순이 할머니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온 것은 남편이 떠난 지 6개월 후였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딸의 가정이 깨진다는 소식이었어요. 더욱 걱정되는 것은 8살 손녀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시작된 임시 보육이 어느새 2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다시 지우를 데려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혼 후 미영이는 생계를 위해 하루에 2개의 일을 해야 했어요. 낮에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미영이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혼자서 지우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지우의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고 와서 간식을 주고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재워주는 일까지 6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였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과 국민연금으로 혼자 살기에는 괜찮았지만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지우가 자라면서부터였습니다. 할머니, 왜 다른 애들은 엄마가 오는데 나만 할머니가 와요? 학부모 상담날 지우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교실 안에서 젊은 엄마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엄마 어디 있는 거야? 할머니가 키우나 보네. 순이 할머니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딸 미영이었어요. 정작 엄마인 미영이는 일 때문에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영이의 야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면서 지우를 돌보는 시간이 거의 전부가 되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새벽 2시까지 지우를 재우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영이가 돌아와 지우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엄마, 저 진짜 죽겠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는 딸을 달래는 것도 순이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점점 우울해졌고 때로는 며칠씩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순이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우의 학용품을 사러 가고 아픈 지우를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초등학생 엄마 역할을 60대 후반의 나이에 혼자 해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지우의 학용품, 옷, 신발, 학원비까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의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민지는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요. 지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양한 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워가는데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색칠 공부나 하고 있어야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몰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보험금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엄마, 돈 문제는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미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미영이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버티고 있지만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순이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이가 동료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우 병원비 때문에. 미영이는 지우가 폐렴에 걸렸을 때 큰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비로 쓸 돈이 없어서 직장 동료에게 손을 벌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도 힘드신데. 어떻게 말씀드려요? 순이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도 자신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이대로는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지우였어요. 8살 아이가 이런 어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환점은 동네 김 여사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이 씨, 진짜 무슨 일이야? 이렇게 혼자 다 감당하면 몸이 남아나겠어? 김 여사는 순이 할머니가 새벽 2시까지 불을 켜놓고 지우를 돌보는 모습을
홀로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모습을, 마트에서 아이용품을 사며 한숨 쉬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 딸이 잠깐 힘든 시기라서. 잠깐이 2년이 넘었잖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김 여사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김 여사는 지역의 여성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이 할머니의 상황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했어요. 순이 씨, 우리 센터에 상담받으러 가봐요. 혹시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처음에 순이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상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를 조성가정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상담사의 말에 순이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정부에서 조성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아동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는 순이 할머니에게 여러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어요. 서류가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함께 동행해서 신청 과정을 도와드려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순이 할머니의 권리 찾기 여행이었습니다. 상담센터의 도움으로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조성가정 아동양육비였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몰랐던 권리였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정말요? 순이 할머니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사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도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딸도 자존심이 강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미영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영아, 엄마랑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어느 일요일 오후 순이 할머니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이제 그만 혼자 힘들어하지 말자. 도움받을 방법이 있더라. 순이 할머니는 상담센터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딸에게 전했습니다. 조성가정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까지. 미영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런 걸 신청하면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야. 하지만 미영이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지우를 생각해봐.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지우 이야기가 나오자 미영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미영이에게 딸을 위한 길이라는 말은 강력한 동기가 되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해봐요.
드디어 미영이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순이 할머니와 미영이는 함께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상담센터, 구청, 고용센터,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갔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조성가정 지원금이었습니다. 매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순이 할머니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우의 학용품과 간식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우 키우는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야. 지우도 할머니가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미영이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 컴퓨터 활용 자격증 따고 나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대요. 그래, 좋은 기회야. 열심히 해봐. 미영이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우에게 일어났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특기적성 수업을 통해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화가가 될래요. 지우의 환한 웃음을 본 순이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포기했었던 아이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는 물론이고 다른 이웃들도 순이 할머니 가족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순이 씨, 정말 잘했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게 맞아. 지우도 이제 웃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좋아 보여.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직업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날이었어요. 엄마, 해냈어요. 미영이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2년 반 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것이었어요. 급여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 지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우리 함께 키우자. 지우에게는 엄마도 필요하고 할머니도 필요해. 이 말을 들은 미영이는 더욱 눈물을 쏟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엄마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힘들긴 했지만 우리 지우 때문에 행복했어. 이제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새 출발하자. 지우도 할머니와 엄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미영이는 낮에 일하고 할머니는 지우를 돌보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생활비도 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뭘 가족이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달라진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회가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미영이는 직장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처지의 동료들에게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도와야죠.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여사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도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순희 씨 같은 분이 또 계실 텐데 함께 도와드려야겠어.
작은 관심과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순이 할머니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순이 할머니는 여유롭게 지우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릴 거예요. 정말 할머니를 예쁘게 그려줘. 지우는 이제 자신있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할머니와 엄마를 그려주고 싶다고 말해요. 오후 6시 미영이가 퇴근합니다. 이제는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정규직이 되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지우가 학교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웃는 얼굴이에요.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미영이는 직장 이야기를, 순이 할머니는 동네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행복하죠?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해. 순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고집이었는지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족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미영이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합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은 처지의 다른 엄마들에게 정보를 나누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니, 저도 이런 지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알아봐 주셔서 알게 됐죠. 동네에서도 순이 할머니는 이제 조성가정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의 할머니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신청 과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순이 씨 덕분에 우리도 도움받을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지우는 이제 당당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키운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학급 자랑하기 시간에 지우가 한 말입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박수를 쳐주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많은 제도와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한,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때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